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겨울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 러시아가 전력시설에 가한 집중 공격으로 전기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됐던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의 겨울이 닥쳐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3월에 있게 될 러시아 대선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잔인한 겨울 전쟁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키이우에 첫눈이 내려 우크라이나 국토를 하얗게 덮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비축한 미사일로 전력시설 등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고된 겨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크라이나의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러시아군이 지난해 겨울 발전시설에 벌인 대규모 공격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올 겨울 공습이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력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수개월간 지속된 이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인 수백만 명이 겨우내 난방과 전기, 물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약 4달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 4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제는 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 대부분은 아직 복구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이날 키이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따뜻한 가을이었고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연기했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닐로는 최근 영국 런던을 비공개로 방문하고 팀 베로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라다킨 국방참모총장 등 영국 안보 국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겨울 인프라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들이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과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는 지난 21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1일 군사정보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2달여 동안에 중폭격기 함대에서 최고 수준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고 이 무기들을 상당량 비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겨울과 같이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이 미사일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난 12일 국민들에게 11월의 절반 정도가 지났고 적군이 우리 인프라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겨울을 극복하고 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방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 전국 각지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정전시 사용할 발전기를 준비하고 기타 비상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의 올렉산드르 프로코렌코 대표는 사람들은 겨울을 나려고 발전기, 휴대용 발전소, 축전지 등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전식 전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관심 가운데 방치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치열한 교전 경계선이었던 드니프로강 건너 동쪽으로 진출해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진전에 대해서 서방의 관심은 무덤덤합니다. 특히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의 육로 공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전선은 어차피 교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계절의 벽 앞에 선 우크라이나는 이제 드론이나 미사일 등을 이용한 작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전세를 역전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더 이상의 러시아 공격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신호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스팅어 대공 미사일 그리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제 그러니까 하이마스하고 155mm, 105mm 포탄 등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겨울 전투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키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서 13억 유로, 한 1조 8,400억 원 상당의 무기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취임 첫 해외 방문지로 16일 키우를 찾은 뒤에 전날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이어서 독일 국방장관이 방문해서 서방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각한 겁니다. 이날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약속한 추가 지원 규모는 전날 미국의 1억 달러의 14배 이상입니다. 독일이 내놓은 추가 지원 패키지를 보면 독일은 이리스티 방공체계 4대를 추가해 총 지원 대수를 12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155mm 포탄 2만 발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차 지뢰 PARM 8,000발도 제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변수는 내년 3월로 다가온 러시아 대선입니다. 당연히 대선에 출마하게 될 푸틴은 선거일 시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2년 넘게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독립매체인 메두자의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안드레이 페르체프는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자체가 푸틴 대통령의 재선 노력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러시아 필드가 최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하고의 평화 합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안 필드 조사에서 종전 지지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르체프는 이 크렘린궁도 이런 분위기를 아는 까닭에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보다는 국내 기반 시설 개발 등 보다 일상적인 사안들을 의제로 삼는 양상을 보여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12개 지역에 버스 570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에는 푸틴 대통령의 각종 치적을 소개하는 대형 설치물들이 세워졌지만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겨울의 전쟁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조용한 유지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섣불리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가 러시아가 대치기를 당한다든지 모스크바가 공격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푸틴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극이라고 부르면서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동부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남부에서 아조해로 진출해가지고 러시아군 진지를 양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황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양측 모두 탈진한 상황이어서 올 겨울 전황에 큰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고위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당국자는 러시아가 병력과 자원 부족으로 겨울 공세를 강화하기 어려우며 기동력이 우수한 우크라이나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 대반격전을 위해서 서방으로부터 장비와 훈련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도 대반격전이 정체되면서 주목할 만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공략에 집중을 하고 있고 상당한 전과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재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상황은 또 결코 아닙니다. 러시아 역시 국내 상황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어서 일단 올 겨울 전쟁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교착된 상태로 당분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3월에 러시아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때 푸틴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러시아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